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공부 재밌게 하고 계세요?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지루해지시죠? 근데 뭐 공부라는 게 계속 읽고 쓰고 듣고 계속 반복하는 게 공부예요. 참 쉽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사 자격증을 딴다는 거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할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제가 댓글에 어떤 분이 급여 수준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내가 산림 기사 따면 얼마 받지? 산림 기사 따고도 산림 기술사보다 더 버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더 중요한 거지. 내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한 거지. 단순히 자격증을 땄다고 얼마를 더 번다? 기술사를 따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기사 자격증은 개인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개인의 업무 능력. 그리고 개인의 업무 능력 플러스 알파 뭐가 붙어야 돼요? 영업 능력. 그리고 이 산림 기사하고 관련된 것 말고도 다른 것들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소득이나 이런 것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분이 이제 질문하신 분이 대인관계가 좋고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다면 많이 버실 수 있는 분이고, 단순히 내가 자격증만 따서 이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전혀 늘어나지 않는, 행위 능력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댓글로 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댓글 다신 분, 본인의 업무 능력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그것조차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산림기사 딴다고 얼마 벌 수 있다, 내 행위 능력이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답변을 쉽게 해드릴 수 없는 점. 체인톱의 구조는 이제 원동기부, 우리가 그 이행정 엔진, 그러니까 왕복, 압축 폭발, 압축 연소 배기, 압축 폭발 배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피스톤 안에, 실린더 안에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이제 왕복해서 가면서 피스톤 로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 이제 크랭크 축이 있죠. 크랭크 축은 여기 하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안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비틀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직선 운동을, 크랭크 축은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그 기술 시간에 나와요. 중학교 2학년 기술 시간에. 중학교 2학년 기술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쯤에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자, 이렇게 요 부분이 뭐예요? 원동기부. 자, 크랭크 축하고 이제 뭐가 연결이 되냐면 이 중간에 우리가 클러치, 차에서는 예전에 수동식 조작할 때 클러치라는 게 있어요. 요즘엔 미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얘가 디스크하고 디스크가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둥그런 이제 얘가 있고, 이 안에 이제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기름. 그럼 여기 회전 운동으로 바꾼 요 크랭크 축에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꾼 이 회전 운동을 동력의 전달, 끊는 거예요. 끊는 거.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클러치. 차에서 이제 클러치라고 불렀고,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동력 전달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회전 운동의 속도를 빨리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공급이나 연료 공급이나 산소 공급을 빨리 해주죠. 그게 뭐예요? 엑셀레이터. 우리가 엑셀레이터를 우리 책에서는 드로틀 밸브라고 해요. 드로틀 밸브. 드로틀 밸브 열면 어떻게 돼요? 엔진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윙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꾼 것을 우리 이제 톱니바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 하고, 앞에도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 톱니바퀴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체인을 감게 되면 이 부분이 톱날부가 되는 거죠. 여기가 톱날부, 이 부분이 동력 전달부, 이 부분이 이제 원동기부가 되겠습니다. 기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요거 어렵다 패스하셔도 되고요. 우리 책만 가지고 사실은 어렵죠. 자, 원동기 구성 요소는 실린더, 피스톤, 크랭크축. 자, 점화 장치가 여기 이제 점화 플러그가 붙게 되는데 얘가 점화 장치. 자, 기화기는 여기 드로틀 밸브로 공기를 넣어줄 때 이제 공기하고 뭘 섞어주냐면 연료, 그 휘발유, 우리의 가솔린을 기체 상태로, 가솔린이 액체 상태죠. 액체 상태를 기체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기화기. 시동 장치는 이 점화 플러그에 불을 탁 튀겨서 얘가 돌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연료 탱크, 에어 필터, 에어 공기 들어가는 거, 연료 보관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다 원동기의 구성 요소죠. 여기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산림 산업기사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산업기사. 요거는 기사 산업기사 공통입니다. 체인톱 구비 조건. 요 조건 어렵지 않죠. 자, 6번까지 있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적으면 외우기 쉽습니다. 뭐 부품 취급은 무소유가, 아니 무소유면 부품 취급을 할 수 있나요? 절상 내고 경비 저렴한 것, 요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냥 다 기억나실 거예요. 4개 이상. 체인톱의 안전장치 무지 중요합니다. 얘는 그냥 일단 저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앞뒤 빵 드로틀. 그냥 저 따라서 읽어보세요. 입으로. 앞뒤 빵 드로틀. 앞뒤 빵 드로틀. 자, 앞뒤 빵 드로틀. 제가 드로틀이라고 했는데 이 번데기 발음이죠. 스로틀 아니에요. 드로틀. 이거 바로 발음할 때, 자, 우리 영어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입을 약간 벌리고 민망하게 이렇게 벌리고 드로틀, 드로틀, 드로틀. 목에 성대가 울리면 드로틀. 목에 성대가 울리지 않고 드로틀, 드로틀. 목에 성대가 울리지 않게. 그래서 얘는 유성음, 얘는 무성음.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스로틀이라는 것 자체가 스로틀을 작동시키기 위한 레바, 이게 막대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막대기 차단판이 어디 있냐면, 우리 손잡이 있죠. 손잡이. 여기 스로틀 레버가 있고, 여기 손잡이 위에 차단판이 있어요. 이 손잡이 툭 튀어나와 있는데 내가 손으로 꾹 눌러야 얘가 눌려져요. 스로틀 레버예요. 스로틀 레버가 뭐라고요? 액셀레이터. 어렵죠? 어려워. 그러니까 외국어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말은 앞뒤 빵 드로틀, 앞뒤 빵 드로틀. 자, 드로틀, 스로틀 다 맞고요. 영어로 혹시 쓰시다가 ROA, TLE 요거 철자 하나만 틀려도 X. 얘는 스로틀로 써도 되고 드로틀로 써도 되고 둘 다 동그라미. 어느 거 쓰실래요? 스로틀 레바. 레바. 일본식 발음이에요. 어쨌든 레버. 드로틀 레버. 이렇게 쓰다가 철자 하나 틀리면 뭐라고요? X. 이렇게 쓰면 철자 좀 틀려도 맞아요. 그 참 영어로 쓰지 마세요. 기사 시험에서 절대로 영어로 쓰지 마세요. 기사 시험에서는 절대로 완벽하게 외우는 거 쓰셔도 돼요. 세상에 절대로 안 되는 거나 절대로 반드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예배가 존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해야 될 거 뭐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앞뒤 빵 드로틀, 앞뒤 빵 드로틀, 앞뒤 빵 드로틀. 자, 발음 잘 되시나요? 앞뒤 빵 드로틀 하시면 이제 앞손보판, 뒷손보판, 방진고무 손잡이, 스로틀 레버 차단판. 임업토목공학 책에서, 학문사에서 나온 임업토목공학 책에서 우보명 교수님이 답이라고 제시한 거는 1, 2, 3, 4 앞뒤 빵 스로틀이에요. 앞뒤 빵 스로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 뒤지면 이제 엉뚱한 답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제 기사 시험, 기술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렇게 쓰세요. 제가 다른 것들을 쓰셔도 뭐 점수가 얼추 비슷하긴 할 건데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으려면 이걸 쓰세요. 이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스레틀 레버 차단판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 요거 눌려져야 스로틀 레버 엑셀레이터가 당겨져요. 요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앞손잡이, 여기가 뒷손잡이죠. 그리고 여기 방진 고무 손잡이는 양쪽으로 다 있어요. 방진 고무 손잡이. 방진 고무 손잡이.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 앞손 보호판은 얘가 이제 탁 튀어서 올라올 때 손잡이 잡은데 앞손에 부딪히게 되면 얘가 체인 브레이크로 작동을 해서 이 체인이 스톱 됩니다. 스톱. 클러치를 끊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 스위치는 요거 눌러가지고 엔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체인 캐처, 체인 브레이크, 정지 스위치 얘를 다 답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기술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거 정확하게 이렇게 쓰셔야지 점수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나는 똑바로 썼는데 왜 답이 안 나올까? 본인이 원문을 읽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술사 시험에서는 체계 정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요거요. 가셔서 보세요. 어디 가셔서 그 공부상에 가서 한 번쯤 보세요. 만져보세요. 못 만지게 하지 않으니까. 자, 체인톱의 안전장치. 그래서 앞뒤빵 드로틀, 앞뒤빵 드로틀, 앞뒤빵 드로틀. 설명하시오 라고 썼는데 제가 요거 4개만 제시했어요. 설명은 어디 있어요? 요거 또 이 앞에서 요거 요렇게 쓰셔야 돼요. 설명까지 쓰세요. 여기 설명 안 써놨다고 안 쓰지 마시고 기타 것도 있습니다. 와이어러프 표기 내용 이 땅마다 시험에 나와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고, 자, 썼는데 점수가 안 나와. 왜? 정확하게 안 썼기 때문에. 근데 외울 것도 되게 많아. 자, 와이어러프 기억하시려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와이어러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랜드다. 스트랜드. 자, 영어로 찾아보면 와이어도 선이고 스트랜드도 선인데, 와이어는 꼬아서 만든 선이 아니고 강선처럼 하나의 선으로 된 걸 와이어. 스트랜드는 뭐라고 하냐면 와이어를 꼬아서 만드는 것. 와이어를 꼬아서 만드는 것. 그래서 6 곱하기 7 이렇게 되면 6개의 스트랜드. 6개의 스트랜드는 어떻게 돼 있어요? 7개의 와이어로 구성된, 중간에 와이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어떻게 돼요? 정육면체를 그리게 되죠. 7개짜리. 그럼 바깥에 더 돌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홈마다 더 넣게 되니까 13개짜리가 나오겠죠. 13개짜리 홈마다 더 집어넣으면 2개씩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몇 개가 될까요? 이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스트랜드. 그러니까 7 또는 13 또 이렇게 끼워서 만들 수 있는 배수가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와이어를 꼬아서 만드는 스트랜드, 와이어로프를 구성하면서 와이어로프를 설명하면서 스트랜드를 설명 못하면 뭐 그거 점수 반쪽짜리 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스트랜드의 본수, 스트랜드의 수와 와이어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와이어의 개수. 그러니까 스수, 와수. 와수리 근무하신 분 계세요? 자, 와수리 가셨던 분, 철원, 와수리 가셨던 분 계세요? 군생활 그 근처에 하셨던 분들은 와수리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스수, 와수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스트랜드의 수와 와이어의 개수. 근데 요걸 이제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된 와이 스트랜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네. 5, 6개 스트랜드가 들어가고 요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심강. 심강은 선을 꼬아서 만드는 건데 이 심강을 집어넣는 이유는 기름을 어느 한쪽에 딱 집어넣으면 끝까지 쫙 전달이 되죠. 물론 와이어와 와이어 사이, 요 사이에도 틈이 있어서 기름이 들어갑니다. 다만 와이어가 강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선이 부서지면서 만들어진 이물질이 기름 사이에 꼬여서 떡이 되고, 또 여기는 기름에 산소하고 부딪혀서 산화되면서 경화될 염려가 적지만 여기는 바깥에
외부의 다른 요인들하고 노출되죠. 그럼 이제 이 기름이 경화되거나 굳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제대로 작동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스트랜드의 와이어 로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랜드라는 단어도 있지만 기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름, 일반 오일, 우리가 식용으로 식물에서 짠 기름, 얘를 오일이라고 부르고 컴포지션 오일이라고 부르면 합성해서 만드는 윤활유를 컴포지션 오일이라고 불러요. 컴포지션 유를 도장이라는 게 바깥에 칠한다는 개념인데 사실은 바깥에 칠하지만 안쪽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CO 표시, 여기 C가 뭐냐면 컴포지션 유, 여기다 O라고 쓰면 아니면 생략하거나 이렇게 되면 일반 식물에서 채출한 오일을 쓰는구나. 자, 우리가 식물에서 채취한 오일 이러면 뭐가 생각나요? 동백, 아주까리 동백, 동백 씨앗에서 멀쩡한 기름. 식물에서 짠 기름을 우리가 동백유라고 불러요. 식물에서 기름을 짤 수 있으면 얘를 아주까리 동백으로도 부르고 김유정의 동백에 보면 쪽동백 열매에서 짠 기름. 그래서 그 쪽동백이라고 붙은 게 뭐예요? 기름을 짜니까 씨에서. 자, 랑꼬임. 자, 보통 꼬임이면 표기인데 이런 부분이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보통 꼬임이면 표기 안 합니다. 표기 안 하고 L만 표시합니다. 근데 랑꼬임과 보통 꼬임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과 와이어의 꼬임 방향이 같으면 랑꼬임. 자, 랑꼬임은 뭐라고요? 스트랜드의 꼬임과 와이어의 꼬임이 방향이 같으면 랑꼬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해요? 가트랑 다르보 꼭 외우셔야 돼요. 가트랑 다르보. 자, 스트랜드의 꼬임과 와이어의 꼬임, 와이어를 소선이라고 썼죠. 여기에는 속고 습고 같으면 랑꼬임, 다르면 보통 꼬임. 자, 이렇게 밑에서 위로. 자, 꼬임 모양이 얘가 중간에 옆으로 이렇게 갔죠. 옆으로 이렇게 갔죠. 얘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갔죠. 얘도 옆으로 이렇게 돌아갔죠. 이 꼬임 모양 방향의 꼬임 방향. 이게 그림이 약간 좀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렸더니 제대로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S 꼬임 요 중간에 요 방향하고 철자의 중간 방향하고 일치하면 됩니다. 로프의 지름, 공칭 지름인데 이 공칭 지름은 뒷부분을 따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인장 강도는 B는 180, A는 165, A가 좀 더 날씬하다. 제가 90kg 나가요. 몸무게가 제 2배. 제가 왜 몸무게가 90kg 나가요? 배가 나왔으니까. B를 배라고 읽는데 제가 문제가 있나요? 자, 요거는 날씬해졌죠? 제가 좀 있으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90kg 나가는 거를 80kg로 줄일 거예요. 지금 85kg 나가요, 사실. 제가 날씬해지면 A. 그래서 180과 165. 인장 강도라는 건 뭐든지 압축력도 마찬가지지만 압력도 마찬가지지만 면적 분의 힘, 무게가 되겠죠. 우리가 공칭 지름은 가장 짧은 지름의 연결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인터넷 뒤져보면 이렇게 공칭 지름이라고 해놓고 길게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하니까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저한테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다른 수업에서는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은 왜 그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분이 왜 그렇게 가르쳐 주는지 왜 저한테 물어요? 그분의 의견을 선택할 건지 제 의견을 선택할 건지는 선생님들한테 달렸어요.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세요. 본인의 판단력 없으세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심 안에는 심강, 스트랜드 심, 로프 심, 요 얘기가 결국 같은 얘기다. 소선을 꼬아서 만드는 게 스트랜드고, 스트랜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스트랜드 수니까.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죠. 자, 와이어로프의 폐기 기준, 요거도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와이어로프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별 규정이에요.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대리인과 현장 대리인이라는 게 뭐예요? 대표자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가 둘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라고 부르고요. 양벌 규정이어도 우리는 외워야 될 건 되게 쉽습니다. 한 피치 사이, 한 피치라는 게 뭐냐면 이 아래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다 돌아가서 끝까지 돌아온 얘를 한 피치라고 합니다. 한 사이클이 끝나야 되죠. 와이어의 단선수가 10% 이상인 건 버려라. 그러니까 요를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공칭지름이 7% 이상 초과한 것, 마모의 와이어로프의 지름의 감소가, 자, 와이프의 감소가 아니에요. 와이프는 계속 뚱뚱해져요. 공칭지름이 7% 이상 감소한 것,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소선이 10% 이상 공칭, 나머지 꼬인 것, 변형된 것, 부식된 것은 버리세요. 자, 그러면 요거 공칭지름이 10% 이상 감소한 건지 7% 이상 감소한 건지 헷갈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공부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헷갈리는 거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7 공주 껌 10소, 7공주 7공주 껌 10소.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변형되고 부식될 것 같지만 시집가서 잘 살아요. 7공주 껌 10소 꼭 기억하세요.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재밌잖아요. 외우기도 좋고. 재밌는 걸 안 할 거예요? 7공주 껌 10소 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